안녕하세요. 이번 해부학에서 뼈대 계통을 발표할 철이 없었죠의 이나영, 이석현, 권재현입니다. 저희는 뼈에 대해 설명 후 뼈대 계통 중 머리뼈와 척추 그리고 관련한 질병 한 가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뼈와 뼈대가 무슨 차이인 것인지 같은 것은 아닐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뼈는 각각의 뼈를 말할 때 칭하는 것이고 이 몇 개의 뼈가 모여 하나의 기능적 역할을 형성하면 이 형태를 뼈대라고 합니다. 뼈를 절단해 보면 안쪽은 무수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해면뼈로 구성되어 있고 바깥쪽은 공간 없이 뼈기질로 채워져 있는 치밀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는 결합 조직의 막이 직접 뼈로 대체되는 막뼈대기 방식이나 연골이 뼈로 대체되는 연골뼈대기 방식 두 가지에 의해 형성되는데 막뼈대기 방식은 막 모양으로 배열된 치밀 결합 조직의 중심에 뼈대기 중심이 형성되고 뼈 모세포에 의해 형성된 풋뼈 조직에 칼수염이 첨착되어 뼈가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연골뼈대기 방식은 유리연골이 나중에 형성될 뼈의 모양을 갖추다가 연골이 흡수되고 칼슘이 침착되면서 뼈가 형성되는 것인데 이 연골은 임신 3개월 말에 완전히 형성되며 우리 몸의 대부분의 뼈는 이 과정으로 형성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몸통뼈대 중 머리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뼈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윗면인데 출산 시에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뒤통수뼈라고 하고 이 부분을 마루뼈들이 만나는 실상봉합 이 부분을 마루뼈와 뒤통수뼈가 만나는 관상봉합이라고 하는데 이 봉합들이 만나는 점을 시호점이라고 합니다. 머리뼈 윗면을 걷어내면 이렇게 아랫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앞쪽부터 위턱뼈, 입천장뼈, 보습뼈, 나비뼈, 관자뼈, 뒤통수뼈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큰 구멍은 지름이 3cm로 머리안과 척추관을 연결하며 척수 및 혈관 등이 통과합니다. 이 부분을 또 걷어내면 속바닥면을 관찰할 수 있는데 속바닥면은 머리안 바닥을 이루는 부분으로 뇌를 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을 나비뼈라고 하는데 머리뼈 안쪽 중앙 부위에서 양쪽으로 나비 모양의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이라 나비뼈라고 명칭된 것 같습니다. 나비뼈의 구조의 명칭도 이 부분을 나비뼈, 몸통과 큰 날개, 작은 날개라고 합니다. 나비뼈 몸통은 나비뼈의 중심으로 이 홈을 안장이라고 합니다. 큰 날개는 머리뼈 가쪽과 관자뼈 앞쪽에 위치하여 깃발 모양으로 머리뼈의 가쪽벽을 형성합니다. 이 작은 날개는 이 뿔 모양의 부위로서 앞머리뼈 우묵의 뒤쪽 부분을 형성하며 앞쪽으로는 이마뼈와 관절합니다. 다음으로는 몸통뼈대 중 척추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척추는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몸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26개의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23개의 척추 사이원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뼈는 다른 말로 경추라고 하는데 총 7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목뼈는 고리뼈라고도 하며 여기 보이는 가로돌기에 가로구멍이 있으며 가시돌기가 짧고 갈라져 두 갈래로 되어 있는 외향적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뼈인 중쇄뼈는 손가락 끝 같은 치아돌기가 위쪽으로 돌출되어 첫째 목뼈의 치아돌기 관절면에 관절하며 이 첫째와 두 번째 뼈 사이에는 척추 사이원반이 없습니다. 마지막인 일곱째 목뼈는 다른 목뼈들보다 가시돌기가 길게 돌출되어 척추뼈의 위치를 정하는 표지가 되어 소슬뼈라고도 합니다. 다음 목뼈 밑으로 내려오면 허리뼈 요추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5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고 목뼈와 등뼈보다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뼈가 크고 두껍습니다. 척추뼈 몸통은 이와 같이 콩팥 모양이며 척추뼈 고리 뿌리에서 양옆으로 돌출한 가로돌기는 발생 도중에 갈비뼈와 합쳐져 변화된 것이므로 갈비돌기라고도 합니다. 또 요추를 내려오면 이렇게 엉치뼈를 관찰할 수 있는데 청골은 골반의 뒷벽을 구성하는 뼈입니다. 원래는 5개의 개별적인 뼈인 상태로 발달하나 18-30세 사이에 육합되어 이와 같이 한 개의 뼈가 됩니다. 엉치뼈의 이 부분을 엉치뼈 바닥 또 이 뾰족한 아랫부분을 엉치뼈 끝 엉치뼈 위쪽 앞 중앙부를 엉치뼈골이라고 하는데 이는 첫째 엉치뼈의 몸통이며 굉장히 돌출되어 산부인과에서 중요한 표지로 사용합니다. 보시면 작은 삼각형 모양의 뼈가 보이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꼬리뼈입니다. 이는 척추의 가장 아래쪽 부위로서 3-5개의 꼬리뼈는 25세쯤 융합되어
한 개의 꼬리뼈가 되고 인대에 의해 엉치뼈 틈새의 가장자리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앉을 때에는 꼬리뼈는 눌리게 되어 앞쪽으로 이동하여 충격을 흡수합니다. 골다공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뼛속의 구멍들이 커지고 골밀도가 작아지는 병입니다. 골다공증에 걸리면 흔히 착각하는 것이 그럼 뼈가 부러지지 않게만 주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뼈의 골밀도가 줄어들어 척추뼈가 약해져서 척추가 후만 변형되거나 압박되어 신장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척추가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외상이 없더라도 척추의 앞부분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또한 기침을 하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뼈는 사춘기에 썩인 골량의 90가 형성되고 35세부터 골량이 줄어들기 시작해 폐경에 다다랐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데, 주로 칼슘의 흡수 장애로 나타나거나 비타민 D의 결핍, 운동 부족, 알코올 섭취, 과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반대되는 칼슘을 적절히 섭취하고 야외에서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 D 합성과 운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흔하면서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뼈와 관련한 질병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질병 중 저희는 골다공증에 대해 발표하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발병하기에도 쉽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흔한 질병이지만 본인은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질병이 가까이 와야지만 사람들은 예방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